그야말로 한밤중에요. 공포 영화를 방불케 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마치 공포 영화가 나오는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8일 경남 사천의 한 골목길입니다. 이 차에는 여성 3명과 초등학생 1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네, 아무도 없는 도로인가 싶었는데 가로등과 자동차 전조등에 누군가 비칩니다. 네. 그런데 한 손에는 둔기를 들고 차량을 막아선 남성. 아이고. 운전자가 당황해서 후진을 하자 둔기로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갑자기 달려드는 남성. 네. 차량 안은 당연히 공포.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렇게 달려드는데.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죠. 네, 운전자는 더 빨리 도망을 칩니다. 이제 벗어났나 보네요. 아이고. 네, 점점 멀어져 가면서 남성의 모습이 사라지는 듯 했는데 저 발끝 보이죠? 달려오는 거 보이죠? 저 다리. 네, 전력 질주를 하면서 이 차량을 끝까지 따라옵니다. 네, 속도를 높이던 차량은 트럭과 부딪히면서 사이드 미러도 날아가고요. 아이고 세상에. 이 차량 끝까지 따라오는데 계속 쫓아오네요. 아이고. 네. 후진을 하다가 결국에 차량 2대를 이제 받고 나서 이 차는 멈춰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당시 저 차량에는요.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당시에 긴박했던 순간이 녹음이 돼 있습니다. 당시의 현장 상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뭔데? 몰라. 조심해라. 뭐 들었다. 뭐 들었다. 뭐 들었다. 뭐 들었다. 어떻게 해? 뭐 어떻게 해? 112에서 문 잠그라. 빨리 돌려! 빨리 팔고! 이게요. 김복준 의원님. 예. 진짜 언뜻 보시면 그냥 영화 무슨 범죄 스릴러 영화인 줄 아시겠지만 이게 실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지금. 저기 타고 있던 그 여성분들이 3분 정도 있었고 거기에 또 아이도 있었다고. 네. 7월 8일 날 00시 10분이니까 자정이죠. 네. 그 시간에 사천시에 있는 한 주택가 이 골목길에서 왕복 2차로네요, 보니까. 네. 거기서 발생을 했는데 초등학생 초등학생 모임을 갔다 왔다고 그러네. 초등학생이 아니라. 저분들이. 예.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요. 네. 저 사람들은 지금 아무런 영문도 없는 상태에서 차를 타고 진행하는데 갑자기 괴한이 나타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손에 어떤 둔기 같은 걸 들고. 그러니까 그 놀래가지고 껌껌한 밤이니까 피하기 위해서 뒤로 후진한 거거든요. 후진해서 상당 거리까지 피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오잖아요. 전속력에서. 그리고 이제 아마 차가 서면서 막 경적을 크게 울리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좀 나타났나 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들고 있던 둔기를 탁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찰은 4분 만에 현장에 왔어요. 그러니까 빨리 오긴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종료가 됐는데 이제 그 다음 이 처리되는 내용에서 문제가 좀 생긴 거죠. 당시에 저 상황이 이제 주택가 이면도로다 보니까 이 차량을 후진해서 저 현장을 빠져나가다 보니까 속도를 못 낸 거예요. 차량을 어떻게 돌려서라도 직진해서 했으면 빨리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저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들이요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눈에서 살기가 너무 보였고 같이 있는 일행들은 다 죽을 것 같은 느낌을. 아이가 새벽에 경기를 나면서 엄마 무서워, 엄마 어디 가지 마.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세상에요. 유인경 평론가님 집에 아이가 경기를 일으킨대요 지금. 사실 강아지한테 한 번만 물려도 어마어마한 평생 트라우마인데 한밤중에 갑자기 둔기를 들고 왔고 하는 살기 가득한 눈을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은 아마 이게 좀 심리치료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 탑승했던 여성 한 분도 지금 너무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심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왜냐하면 이게 낯선 곳도 아니고 자기네 동네예요. 그러니까요.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운전을 하겠어요? 집을 나가겠어요? 이거 좀 이런 치료비는 좀 국가에서 좀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런데 정말 경찰이 발빠르게 4분 만에 현장 도착해서 검거를 했는데
이 사람 대체 왜 그랬다는 거 대체 저 사람 이유가 뭐예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 남성은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에 아내가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둔기를 들고 나왔는데 차량이 앞으로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차에 자신의 아내가 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쫓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니 아내를 찾으러 왔는데 또 이 둔기는 왜 들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생각을 또 다시 한번 그런 생각하니까 유인경 평론가님 이것도 이 이유도 어처구니 없지만 만약에 저 말이 사실이라면 부부싸움 도중에 아내가 도망치니까 둔기를 두고 또 쫓아나왔다? 더 큰 강력 사건, 끔찍한 범죄 일어날 수 있었어요. 만약 아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여성이라면 가해를 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진짜로요. 저는 지금도 무서운 게 한 중학생이 아버지가 엄마를 몹시 때리는 걸 보고 슬퍼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빵긋빵긋 웃는 여학생을 살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하. 우리 가정은 불행한데 너는 왜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니? 네. 그래서 각 가정의 불행이 이렇게 너무 많이 미치기 때문에 정말 건강 가정 이런 거 너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은 4분 만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는데 그래서 검거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뭔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데 대체 뭡니까?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가해자가 이렇게 위협을 가하니까 피해 차량이 경적을 막 울리고요. 이 경적 소리를 듣고 주민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결국은 이 가해자가 그동안의 행동을 멈추는데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둔기를 어딘가에 버립니다. 네. 그리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서 상황을 묻자 이 가해자는 둔기를 들고 위협한 적은 없다라고 허위 진술까지 했는데요. 네. 그렇지만 피해자들이 파출소에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면서 상황을 설명했는데 그 영상을 봤더니 둔기를 들고 있었던 사실, 즉 가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주장은 경찰이 가해자의 인적 사항 등만 확인하고 곧바로 귀가시켰다는 것입니다. 허허, 김복준 의원님. 예. 이 부분은 진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경찰이 그 대처를 잘한 겁니까? 이 경찰이 이게? 일단은 그 현장에서 저 남성을 경찰이 긴급 체포를 한 게 아니고요.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예. 그럼 그게 뭐예요? 임의동행이라는 게 뭡니까? 임의동행은 스스로가 동의해가지고 경찰관서로 같이 가는 거를 말하는데 네. 차라리 저는 저 상황에서 긴급 체포를 해버렸으면 인신을 48시간 동안 경찰에서 보호 조치하면서 구속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하. 임의동행 형식으로 오다 보니까 임의동행을 스스로 경찰관서에 자기 발로 가는 사람인 경우에는 긴급 체포를 일반적으로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을 데리고 이 파출소로 가는 과정에서 이 절차에 약간의 좀 오류가 있었던 걸로 좀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데리고 갔더니 이 본인의 아내가 와가지고 이 만취한 상태에서 나하고 싸우다가 이런 일을 했고 경찰 조사에 충실히 앞으로 임하도록 할 테니까 일단 데리고 가겠다. 만취 상태니까 조사할 수 없으므로 보냈다. 경찰은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순서가 틀렸다고 봐요. 아하. 어떤 게 순서가 틀렸냐면 네. 적어도 이 사람들을 분리한 이후에요.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을 다 받은 다음에 아하. 피해자들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고 난 이후에 이 피의자를 데리고 1차 조사를 진행한 이후 하고 네. 그 다음에 신변을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본서로 연행하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틀렸어요. 피의자부터 내보내고 네. 피해자들은 나중에 남계에서 조사를 받고 피해 조사를 받고 이 부분은 명백히 순서상 잘못했어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 차량에 동승하셨던 분도 그러니까 피해자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도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해자 조사를 마치기도 전에 가해자가 귀가해버렸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바뀐 것 같았다. 특히 아이가 놀라있는 상황인데 보내주지도 않고 배려라고는 없었다라고 느끼셨다는 거예요. 자, 손정혜 변호사님, 이 피의자 어떤 처벌을 반드시 내려야 됩니까?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구속영장은 그 보강수사를 한 이후에 검토해서 신청한다라는 것인데요. 네. 저는 굉장히 폭력성이 증대된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혹여라도 기존의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맞아요. 없었는지 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아무리 부부싸움 끝에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질주하면서 사람을 향해서 둔기를 들고 쫓아가는 것은 보통의 상식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네. 그 사건의 중대성을 경찰에서 인식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주기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로 큰일이,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이가 정말 걱정이에요. 아이, 이 정말로 심리 치료에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놀랄 정도인데 아이는 어떻겠어요, 지금.